이번 시간은 트럼프와 푸틴이 주재하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협정에서 정작 우크라이나는 제외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간략히 정리한 뉴욕타임즈의 The Morning 영문 칼럼 기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볼까 하는데요. 글쓴이는 뉴욕타임즈의 조먼 로페즈 기자가 되겠고요. 자, 헤드라인을 보면 Ukraine's Equation, 우크라이나의 방정식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네요. 자, 어떤 내용일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For Ukraine, 우크라이나에게 있어서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은 단순히 전쟁을 멈추는 문제가 아니다. 이 협정은 또한 by convincing Russia that its invasion was a costly failure, 러시아에게 이번 침공이 값비싼 실패였음을 믿게 함으로써 다음 전쟁을 예방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 In that context,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주는 우크라이나에게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다.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모든 영토를 would not reclaim, 되찾지 못할 것이고 나토에 가입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conceded, 인정했다. 또한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군이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보호하는 일을 돕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마도 휴전 협정에 결국 이러한 조건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양보가 평화협정을 in Russia's favor,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밀고 있고,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결국 The war was worth the costs, 이번 전쟁이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Imposing costs, 비용을 부과하기.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줄곧 우크라이나가 염려했었던 것은 결국 있을 휴전이 러시아가 rebuild, 전력을 재정비하고 그리고는 다시 침공할 시간을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은 to prevent this scenario,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시도해왔다. 첫 번째, they have tried to make the war as costly as possible for Russia. 그들은 러시아가 전쟁을 최대한 값비싸게 치르도록 만들었다. 외교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은 러시아에 imposed economic sanctions,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가했다. 그리고 on the battlefield, 전장에서 러시아는 수십만의 군인들이 죽고 다쳤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최대한 많은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만약 러시아가 전쟁을 끝냈는데 with an economy in ruins, 경제가 망하고 엄청난 사망자 숫자에 새로운 영토도 거의 얻지 못한 상태라면 이번 침공을 러시아가 as a mistake, 실수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Ukraine and its allies have fortified their alliances.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은 그들의 동맹을 강화해 왔다. 미국과 유럽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their commitment, 그들의 지지를 보여왔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해왔고, 그리고 나토 가입도 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단독으로 러시아를 막아낼 수는 없지만, United West, 서방 세계가 단결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these approaches haven't worked as hoped. 이러한 접근 방법은 기대만큼 효과가 없었다. 러시아의 경제는 with China's help, 중국의 지원으로 held up surprisingly well, 놀랄 정도로 잘 버텨왔다. 그리고 푸틴의 군대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거나 우크라이나 정부를
터포 전복시키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는 돈바스와 크림반도 지역이 포함된다. The US-Ukraine alliance is also falling apart. 미국과 우크라이나 동맹도 붕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unsolicited concessions, 요구받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양보를 협상에 내놓은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과거처럼 싸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신호다. 한편 트럼프는 요구하기를 in exchange for US aid and security guarantees, 미국의 원조와 안보 보장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의 천연 자원들을 미국에게 포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푸틴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지원국인, 즉 미국이 for second round of war, 만약 다음번 전쟁이 일어날 경우 돕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호로 보일 수도 있다. Absent America, 미국의 부재.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지원에 의존해서 stand against Russia, 러시아에 맞서야 한다. In theory, 이론적으로 유럽은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탱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유럽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유럽 지도자들이 전쟁 후에 deploying soldiers in Ukraine,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최근에 한 말들을 보면 예를 들어 프랑스는 그 아이디어를 지지했고 영국은 미국의 지원을 조건으로 걸었고 폴란드는 러시아에 대한 국경 방어를 위해서 군대가 자국 내에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 독일은 아직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각자 다른 의견들을 말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어떤 것도 우크라이나에게 별다른 희망을 주지 못한다. The West has fractured and Putin knows it. 서방 세계는 분열됐고 푸틴은 이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네요. 자, 이번 시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곧 있을 평화협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제외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간략히 정리한 뉴욕타임스의 The Morning 영문 컬럼 기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 For Ukraine, a peace deal with Russia is not just about stopping the war. A deal should also prevent the next one by convincing Russia that its invasion was a costly failure. In that context, the past week brought a lot of bad news for Ukraine. American officials conceded that Ukraine would not reclaim all of its territory or join NATO. They also said that U.S. troops would not help protect Ukraine's borders after the war. First, they have tried to make the war as costly as possible for Russia. Second, Ukraine and its allies have fortified their alliances, but these approaches haven't worked as hoped. The U.S.-Ukraine alliance is also falling apart. The West has fractured and Putin knows it.